다음으로는 저희 원전 쪽의 이야기도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체코의 본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덕분에 또 원전 쪽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쪽으로 외국인의 러브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국에 따른 우려감도 약간은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략들 더해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원전주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또 기회를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원자력 쪽에 있어서 이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하고의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미국 쪽하고의 협업,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원자력 쪽도 마찬가지로 미국 쪽하고의 협업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SMR에 대한 성장성, 요것도 플러스 알파로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체코원전이 보니까 기사를 보게 되면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4월 달 초에 이제 최종 계약을 진행할 거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의 흐름들이 좀 약하죠. 순환매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하고 그다음에 조선 쪽과 원전 쪽이 움직이다가 보니 그쪽으로 좀 자금이 쏠린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움직였었던 원자력 쪽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전반적으로 다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니까 체코 원전 이 수주를 했을 때 60%를 현지화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체코 쪽이. 그러면서 이제 아마 계산기를 막 두들기고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만약에 우리나라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건가? 수혜는 받게 된다라면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들도 아마 시장에서는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있어서의 수주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조금 문제가 됐었죠. 수익성이 오히려 떨어졌고 적자가 났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한전 쪽과 다툼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결론은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걱정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SMR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리고 미국 쪽하고의 협업,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원자력 쪽도 봐야 될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지금 받고 있죠. 어디에서 어떤 종목을 어디에서 좀 사볼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기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보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보면,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상승을 했죠. 이렇게 SMR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DL, ENC 마찬가지로 원전 쪽에 있어서의 수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사거리를 좀 보게 되면 대우건설, 팀코리아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우건설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뭐 한전 KPS나 한전 기술, 뭐 한전 산업, 뭐 이런 기업들도 나쁘진 않아 보이니까 뭐 조정을 받고 있고 하게 된다라면 뭐 지금 구간대에서부터는 뭐 분할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은 이 미국과의 협업이 가장 강한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SMR 산업의 성장성까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모습인데요. 원자력 쪽으로 지금 관심 기울여봐도 괜찮겠다라는 평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삼성물산 쪽에서도 한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럽 쪽으로 SMR 산업 이렇게 확대해 갈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삼성물산으로 수혜 어디까지 기대해봐도 될까요? 글쎄요, 삼성물산도 건설 섹터들이 대부분 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 삼성물산이 조금 무겁죠. 오히려 삼성 E&A가 조금 더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이 삼성 E&A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준지주사의 성격이잖아요.
삼성 쪽에 있어서 그룹사 정도는 좀 투자를 좀 긴 관점에서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그룹주들 자체적으로. 그러면 요런 쪽의 그 ETF 상품인데요. 타이거 삼성 그룹 펀더멘털이라는 ETF가 있어요. 요 기업, 요 ETF를 한 번쯤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삼성 그룹주들 자체적으로도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삼성 그룹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요 ETF가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ETF를 오히려 삼성물산 딱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ETF를 한 번쯤은 매수를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전산업에 대한 종목 상담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현재 가격을 살펴보면 1,610원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4%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닥을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지금 뭐 보유죠? 12,400원에 15%를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여기에 이거 전에도 한번 상담해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갭 하나 있어요. 여기. 그러면 10,000원 원짜리 때까지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 10,000원 살짝 이탈을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요 저점 안 깨는 거예요. 요 저점을 요 3월 중순에 있었던 요 저점을 안 깨는 게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 만약에 이걸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10,000원을 깨는, 한 번쯤은 깨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하든가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원전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슈거리가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15% 비중이면 충분히 보유를 해봐도 나쁘진 않다. 박스권으로 13,000원대는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좀 좋고, 만약에 10,000원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 뭐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든가 하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